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아, 벌써 요즘, 바로 가나요? 네, 환율 문제잖아요. 아, 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면 달러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환율이 떨어지기 전에 이익 실현을 해야 하나 머릿속 계산만 복잡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주식 투자자인지 환율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해야 할까요? 환율이 흔들리니까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네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갑자기 저요? 백인재요? 100센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100센트라고 불러주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네. 100센트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요즘 환율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환율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뉴 노멀로 보셔야 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긴 했으나, 네. 지금 최근은 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또 아주 급격한 변동이 또 있어요. 어떻게? 좀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면 1470원, 8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1450원 언더로 네.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제 제가 자료 준비한 거 하나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 12월 15일에도 제가 한번 요 방송을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려면 오른쪽 부분만 살짝 먼저 보세요. 왼쪽은 이제 반도체 얘기 말고 네. 오른쪽 내년도 장이 좀 좋아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희망 회로를 보여준 그런 그 자료였는데 화면이었는데 저 보세요. 국장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실적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실적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1, 2등이 막 엄청 오르고 있는 장이잖아요.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들 오늘 그죠? 근데 이런 장에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우리 종목들도 우리 시장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떠났던 서학개미들이 돌아와서 우리 시장에 다시 참여한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 다시 달러를 팔아서 들어올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시가 좋아지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 원달러 하락하면은 이런 게 이제 제 희망 회로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정부의 개입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정책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번째 거 국장 상승세 지속은 일단은 접어두고 서학개미 복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 좀 신기한 일이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이외진이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 이렇게 보도 자료를 지난주에 수요일에 나온 거죠? 네, 지난주에 네네. 제가 자꾸 오늘이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엊그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게 사실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살다 처음 본 건데 이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환율에는 영향을 조금 강력하게 좀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서학개미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여기 제가 뭐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뭐 작은 글자지만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뭐 큰 글자만 보셔도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오시면은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복귀하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는 이제 국내 투자를 위주로 하는 투자자이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이게 뭐 정책을 반하여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좀 뭔가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줘야 네. 되고 지금 좀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5천만 원도 기준이 아니라 예시로 그냥 적혀 있다는 맞아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5천만 원 정도까지만 들어오면은 이게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보면은 RIA라는 그 계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 리쇼어링,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하면은 거기로 다시 복귀시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증권사에서 이 IA 말고 다른 계좌 또 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좀
편법을 쓸 수도 있는 방법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는가 아니면 뭔가 이제 콕 집어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하듯이 해놓으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실적 위주의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면은 오지 말래도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조급한 정책.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요런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라도 못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좋은 정책, 열심히 이제 국장에 돌아와라라는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려는 그런 정부의 의도, 이런 거 표현되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되게 큰 사인이에요. 이게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거는 실적이 좋으니까 돌아오시면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할 거니까 네. 그런 의미로 돌아오시면은 이런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 혜택을 얻으려고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돌아오셔라. 저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24일에 저 정책이 발표되고 20원 가까이 떨어지고 오늘도 지금 9원 네. 10원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과몰입 상태잖아요. 이런 건 어떤 상태로 볼 수 있나요? 환율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 여쭤보신 거죠? 이거? 네. 네. 사실 이게 금리나 환율 같은 어떤 외부 변수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손실 공포를 주잖아요.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럴 때 사실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를 좀 잘 못해요. 네. 우리 귀 뒤에 인슐라 섬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뇌 대뇌피질에 숨겨져 있는 세포인데 이런 환율이나 금리 같은 어떤 되게 이런 큰 뉴스가 나오면 이게 계속 반짝거려요. 잘 모르지만 뭔가는 해야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 생존에서 도태된다. 약간 촉 같은 그쵸. 건가요? 안테나가 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인지는 위험에 대해서 그 분석을 제대로 못한 상태고 지금 안테나가 굉장히 많이 서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뇌에 명령이 내려진 그런 위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위기를 약간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불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왔는지 실제로 나한테 미치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이거를 분석을 하면 그 불안의 30% 이상이 내려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실 공포가 제일 크죠. 근데 저도 약간 국장 투자자를 이제 다시 좀 하는, 원래 저도 수학 개미였는데 네. 조금 돌아온 입장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이거죠.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에서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나라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움직인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불안을 좀 약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분 개인적으로는 불안에 대해서 인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준비 부족인지 기준 부재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손실을 보면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뭐 어디까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위기에서는 사실 내가 국제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거나 그거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국제적인 뉴스나 정부의 방침 이런 어떤 뉴스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시되 내가 어디까지 손실을 보고 얼마부터 언제까지 뭐 분산을 할 것이냐, 여윳돈을 가져올 것이냐, 대출을 끌어쓴다면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 성향과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투자 애티튜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신다면 이런 어떤 내가 외부 변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상당히 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세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나 자신의 기준. 외부 어떤 이런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대처는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추가 매수를 할 건가 네.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가 뭐 빚을 쓴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분산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연말이잖아요. 내년 어떤 계획을 재조정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기준을 세웠다가도 그 상황에 닥치면
막 불안함이 생기면서 막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대로 실행을 해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위험 회피가 이 반짝거리고 우리가 불안해지는 편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저 센터장님과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몇 번의 연습과 시행과 트라이를 거쳐서 점점 성숙해져서 자기의 투자 회복과 투자 회복 탄력성, 투자 레벨을 성숙해지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가는 거지 우리가 모든 위험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그럼 완벽하게 위험을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네요. 그게 자만이죠. 그러면 저처럼 좀 실패하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실패하고 유퀴즈 나가는 겁니다. 전 재산 말아먹고. 좋은데요? 유퀴즈 출연 좋은데요? 네. 전 재산 말아먹는 게 전제입니다. 아. 그런 어떤 십자가를 한번 져봐야 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네.